2025년 9월 12일 미나트 파동 카운팅 나스닥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현재 파동 진행이 여기에 있는 존, 강세 존이냐 불규칙 존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세 라인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라인이 여기 있는 공비 라인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라인인데 이것도 원래 터미널이 있는 걸로 보고 라인을 잡았던 건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파동은 WX Y, X, Z 삼각형으로 올렸습니다. 그 삼각형의 이 바가 진행을 했고, 자, 여기 WX, Y, X, Z가 ABC, ABC, 그 다음에 여기는 ABC가 아니고 삼각형. 그래서 복합조정 WX, Y, X, Z가 진행을 했는데 ABCDE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연장이 일단 가능하다는 포인트는 일단 남겨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미널 하나 만들고 여기 터미널 만들어서 이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강세로 진행을 했더라도 여기서 삼각형이 강세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불규칙이 만들어지면 불규칙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불규칙 만들어진 것 때문에 A, B, C, D, E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게 허비 삼각형이 되면 1.618 구간이 24173이라고 얘기 드렸고, 그렇게 진행된 파동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파동 마감을 고점을 유지하면서 잘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주 마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 중에 수요일날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금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나스닥 파동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파동이 A파, B파, C파, D파, E파가 강세로 진행하다가 E파가 불규칙 A, B, C, D, E 마무리하는 파동이 나왔고,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인데 중간에 불규칙이 나왔어요. A, B, C, D, E로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 마감되면 마감. 그럼 같이 마감되는 거죠. 얘랑 얘랑. 그리고 여기가 W, X, Y인지 A, B, C, D로 했는지, 여기가 만약에 여기까지가 삼각형으로 W, X, Y XZ였으면 그 WXYXZ로는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A, B, C가 WXY로 C파, D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A, B, C, D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 거죠. 여기는 정확히 어떻게 파동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파동은 A, B, C일 수도 있고 A, B, C, D, E 강세로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연장 터미널이 나왔는데 여기서 마감했더라도 되돌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파동은 아직 마감이 안 된 거고, 그러면 A, B, C로 진행했다가 D 내렸다가 E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파동으로 볼 수는 있는데 별로 내려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이제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파동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파동의 맥이 끊기는 지점은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고 다시 A, B, C, D, E로 진행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파동 마감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걸로 하는데, 지금 파동이 계속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A, B, C, D 다시 A, B, C, D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으니까 이 파동은 마감을 하고 있는 불규칙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파동, 화요일 파동, 수요일 파동 정도는 아마 밀리는 거 없이 고점을 더 높여가면서 크게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618 구간인데 거기까지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 파동은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파동 5연장 터미널을 A, B, C, D 불규칙하고 이 바를 마감하는 파동을 다음 주에 마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감하는 파동을 내릴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 그 시도를 언제 하느냐,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을 뚫고 내려오면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릴 겁니다.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을 보이다가 내릴 겁니다.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을 뚫고 내려왔다가 실패한 C파, 그러니까 내려오는 파동의 B파를 만들겠죠. B파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파동이 고점 갱신에 실패하는 파동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내려가는 파동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언제 흡수해 갈지 현재는 모릅니다. 월가는 돈만 벌면 되고요. 트럼프는 표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빠지면 내년 중간선거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할 텐데 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실패한 C파의 형태로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유동성을 지금 빨아가야 되는데 유동성이 빠지면 주식이 빠지고 주식이 빠지면 표가 날아가고 그런데 언제까지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미루면서 단기채로 이렇게 새방살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빠지는 거는 유동성 때문에 빠질 거고요. 유동성 때문에 빠졌더니 다시 올라가다가 그 다음 내려올 때는 리세션에 대한 패닉으로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고점을 확인하고 있고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는 건 유동성 그리고 나서 빠질 때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빅컷을 하게 되면 아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빅컷을 했는데 왜 빠지지 하면서 빠지다가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실패한 C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빠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빠지면 여기에 있는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삼각형을 완성을 하고 그 뒤에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이 파동이 A, B, C, D, E 강세로 시작이 되었고 그 강세로 시작된 파동에 여기 있는 호빗 삼각형이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호빗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D파, 여기 있는 D파의 WXY, Y파 여기가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B, C, D 중에서 D파만 그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터미널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호빗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갭이 있기 때문에 WXY를 만든 것 같고 여기 있는 B파는 작은 스케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작지만 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ABC나 WXY로 만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로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빗 삼각형을 고려할 때 WXY나 ABC가 나와야 호빗 삼각형의 BCD로 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호빗 삼각형의 BCD 여기 ABC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 B 그 다음에 이게 WXY 여기가 WXY, ABC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ABC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작은 파동인 거죠. 여기도 작은 파동 그러니까 하위 파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동을 다 해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느냐 A, B, C, D, E로 볼 수는 없느냐 그게 곤란한 게 여기가 불규칙 그죠? 여기 A, B, C, D, E 올렸고 다시 여기서 A, B, C, D 불규칙하고 올렸거든요. 얘랑 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A, B, C, D 강세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A, B, C, D 하고 다시 A, B, C, D 불규칙을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 불규칙한 부분은 쓸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이 바에 강세로 진행된 거를 호빗으로 만약에 본다면 여기만 호빗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1대1 구간을 살펴보면요. 1.6182, 24374가 나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불규칙에서 카운팅했던 거에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1.6182 지금은 건드린 거고 호빗 삼각형을 여기서부터 잡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 B, C, D, E로 잡으면 강세 구간이 여기서부터 잡힙니다. 1대1이 여기까지. 그래서 6182, 2437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호빗 삼각형이 사실 제가 카운팅 하다가 찾아낸 건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가늠하는 수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가늠하는 수준으로 삼각형으로 워낙 이렇게 돌진하는 파동이 나올 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낸 거고 그 찾아낼 때 기준이 그냥 작은 파동들 WXY, ABC에 다시 ABCD 이렇게 나오는 파동 카운팅이 되는 클래스가 아니라 ABC와 WXY로 만들어진 파동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만 제가 몇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이 호빗의 기준이 되고 이 파동이 호빗의 기준이 되면 A파에 해당하는 기준이 여기서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부터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미 중간에 작은 호빗이 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또 불규칙해서 E파 연장이 A, B, C, D, E로 연장한다면 여기서 연장되는 거는 1.618 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618까지 가서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갔다가 치고 나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 숫자를 쳐야 된다, 여기를 넘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근처 1.618, 38이 지금 38이만 넘긴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스닥은 고점을 다 찍었다고 하고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는 금리 결정하고 나서 변동성을 보일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파동 BCD가 ABC와 WXY로 터미널을 포함하는 파동으로 만들어진 건 여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더니 1대 1.618 구간이 이 정도 나오더라. 그 정도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연말 장사를 포기하겠냐? 연말 장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월가나 트럼프 행정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발행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주식이 빠지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가를 붙들어 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정작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유동성이 빠지면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고, 주식이 빠지면 패닉이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금 다 갖추고 있잖아요. 고용지표 안 좋고 소비지표 떨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처음에 유동성으로 시작된 주가 하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는 버블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AI는 지금 버블이라고 보진 않는데 사람들이 버블로 반응을 해버리면 AI까지 이제 버블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월가에서 여기 있는 파동을 얼마나 끌고 가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끌고 갈 수 있으려면 국채 발행을 또 늦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늦출 거냐? 금리 인하해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나라 살림을 언제까지 미룰 거냐 하는 갑론을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원하고 월가는 돈을 원하고 관료는 면피를 원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이제 왔다. 그래서 끌더라도 오래 끌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다음 주 일주일이 각자의 파트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파동은 현재 고점을 찍고 있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15932까지 내려가는 파동을 만들 거고요. 15932까지 내려가는 파동을 만든 다음에 비로소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파동을 만들어서 진행할 걸로 봅니다. 네, 오늘 나스닥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